자, 앞 시간에 이어서 316페이지에 유형별 연습 문제 10월 24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일 날 부실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 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회계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냐면은 단기 대여금을 대손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합계잔액상환표를 또 가셔가지고 10월 24일 날짜로 한번 날짜 고쳐보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도 당좌자산 안에 있을 텐데요. 당좌자산 안에 단기 대여금 잔액이 1200만 원 있고요.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는데 단기 대여금은 단 10원도 설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끝날 무렵에 그 외상매출금에 대손 처리했을 때 5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150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은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요 500만 원을 모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단기 대여금의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이 달라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할 때는 판매 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기 대여금과 같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이잖아요. 이거는 판매 관리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영업의 비용 코드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영업외적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자산 감소시키시고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10월 24일로 일반전표에 날짜를 고친 다음에 차변에 기타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을 검색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번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시고 쭉 지나가서 금액은 500만 원. 대변은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114번이고요.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부실 상사가 되겠습니다. 5만 번 부실 상사. 금액은 500만 원. 네.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 부실 상사 걸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10월 25일 거 해보겠습니다. 창고용 건물을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동신사라는 회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로 25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금전표 그리고 대변을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으로 대변의 수익 발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0월 25일로 고친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나요? 네, 입금전표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의 현금이고요. 대변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04번. 네, 수익이기 때문에 거래처나 적요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쭉 가가지고 대변에다가 25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네, 분계 내용은 차변의 현금 25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임대료 25만 원 수익 발생. 이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입니다. 자, 26일 거 보겠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에다가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기부하면 타계정 대체라는 그 적요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변은 상품이 되고요. 차변은 기부금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차변이 기부금, 영업의 비용, 대변은 상품. 근데 대변의 적요 8번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요 8번을 꼭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10월 26일 날짜 바꾸시고요. 자, 차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933번. 방향키로 쭉 가셔서 자,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상품 원가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대변이 상품 146번. 자, 이거는 적요를 말이죠. 안 넣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집니다. 적요 코드에 8번 코드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8번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매출원가로 가산되지 않도록 타계정 대체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100만 원.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타계정 대체 거래는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리고 타계정 대체 거래의 그 상품의 적요 코드는 8번을 반드시 입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27일 날 문제 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는 거죠. 보통예금 대변이겠고요. 무슨 돈을 이체했냐 하면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러면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발생했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런데 12만 원을 다 이체시킨 것이 아니라 2만 원을 빼고 이체시켰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죠. 원천징수 하면은 예수금.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만 원이지만 대변의 예수금이 2만 원,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은 12만 원, 대변이 부채가 2만 원, 자산 감소가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10월 27일 일반전표 입력합시다. 27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방향키로 쭉 가셔서 12만원 대변의 예수금 2만원이고요. 또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서울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서울은행 보통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12만원,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28일 거 보겠습니다. 안동 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으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와야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거죠. 525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대변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단기대여금 대변에 가야 되고요. 이자는 이자 수익이죠. 대변에 가겠습니다. 이자 수익 25만 원과 단기대여금 500만 원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 자, 28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금액은 5250 플러스 525만 원. 대변이 단기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코드를 걸어야죠. 네, 안동 상사죠. 그게 500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 이제 이자가 있어요.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901번이 방향키로 쭉 가서 25만 원 수익 발생시킵니다. 다음에 29일 날 걸 보겠습니다. 29일 날 만기가 도래한 서울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해지하고 예금의 원금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이자 25만 3천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랬어요. 이자가 30만 원이 붙었었는데 3%네요. 1000만 원에 30만 원 붙었으면 이자가 30만 원 붙었었는데 법인세하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4,200원, 그래서 46,200원이네요. 두 개 합치면 이거를 공제한 겁니다. 이 공제한 것을 우리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선납세금이라고 잡습니다. 이거 선납세금. 차변에 선납세금. 법인세 42,000원에다가 법인지방소득세 4,200원 10%를 더하면 46,200원이죠.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그래서 차변이 선납세금 46,200원. 자,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자 소득이니까 이자 소득은 우리가 30만 원이잖아요. 이 30만 원은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면 돼요. 이거 이자 수익으로. 정기예금 1000만 원이 만기됐으니까 이것도 대변에 가야 되죠. 만기된 거는 대변에. 그러면 입금된 것은 어디로 입금되냐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단 말이에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 차변에 와야죠. 얼마가 입금됐느냐? 원금 1000만 원에다가 이자 30만 원에서 저걸 뺀 요 수령액 여기 있네요. 보통예금에 들어온 건 요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예금에 들어온 건 1025만 3,800원. 네. 그래서 보통예금 들어온 거를 먼저 한번 이 차변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29일 분개해 볼게요. 10월 29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코드 걸고 금액이 10253,800원이 들어왔죠? 10253,800원. 자, 대변을 이제 넣어 보겠는데요. 대변에 만기된 것이 정기예금 서울은행 겁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104번
서울은행 정기예금 98609 코드 걸어야 되고 금액은 1000만원. 또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해야죠. 이자 수익 방향키로 쭉 가서 30만원 발생했죠. 30만원을 다 입력해줘요. 그리고 46,200원은 우리가 선납세금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납세금 차변입니다. 차변의 선납세금 136번 당좌 자산이에요. 자, 방향키로 쭉 가서 46,200원. 네. 법인이 원천징수 당할 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잡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10월 30일 거래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을 현대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 개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면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급비용 또는 선급보험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전표로 해서 차변은 선급비용 개정 과목을 넣어주면 돼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처리한다는 것은 선급비용 또는 선급보험료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자, 10월 30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선급 검색해 보세요. 선급보험료는 없고 선급비용이 있죠. 133. 자, 방향키로 쭉 가서 150만원이죠. 1500 플러스 대변은 현금이죠. 대변 현금. 출금전표로 저는 못했네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도 됩니다. 150만. 출금전표로 했으면 한 줄로 입력이 가능하고 대체전표로 하면 차변, 대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 10월 31일 거.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가 완료돼요. 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공사가 완료되어 9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금을 제외하고 잔금 2천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요 공사 잔금 2천만 원은 창고 건물 완료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라 이건 바로 건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건물로 잔금을 처리할 때 9월 5일 날 착수금을 지급할 때 얼마를 지급했으며 무엇으로 처리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건설 중인 자산이었으면 이 착수금의 건설 중인 자산은 이제 대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대변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면은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면은 이게 차변에 건물로 와야 됩니다. 2천만 원 플러스 건설 중인 자산까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9월 5일 거 일반 전표를 한번 조회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9월 5일로 조회해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214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 대금 100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잖아요. 이제 창고 건물 완료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고 1,000만 원을 건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31일 날 2천만 원하고 1,000만 원 더하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차변엔 건물은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10월 31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10월 31일 차변의 건물은 202번. 자, 쭉쭉쭉 가가지고 3천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의 1,000만 원은 건설 중인 자산을 감소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214번 9월 달에 지급한 거 이거 감소시키고 2천만 원은 31일 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그래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네, 밑에 분계는 이렇게 되죠. 이거 꽤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9월 달에 그 착수금 준 거 그걸 조회 안 하고 그냥 차변의 건물 2천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서울은행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도 건물로 같이 대체해 줘야 됩니다. 자, 10월 31일 거 또 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 공채를 액면 금액으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채 매입 시 공정가치는 26만 원.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액면가로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으로는 26만 원인데 나머지 4만 원은 뭘로 기록하느냐? 법에 의해서 강제로 채권을 액면가로 사기 때문에 건물을 등록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4만 원이 됩니다. 채권을 공정가치보다 더 많이 주고 구입했을 때 공정가치 초과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등록하면서 채권을 산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4만 원에 대해서는 건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건물이 4만 원이 되고 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26만 원이 되고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죠. 자, 대변의 현금 차변 2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2번 전표가 되겠네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놓고 대변의 현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101번 현금 쭉 가셔가지고 30만 원. 그리고 차변이 2개로 나눠져요. 건물이 202번 4만 원. 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 26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다음은 10월 31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31일께 3개인데 33번. 당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이 되는 거죠?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 차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은 차감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입금됐느냐? 주식을 5,000주를 발행했는데 발행 금액이 한 주당 12,000원인데 액면가는 10,000원이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금액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5,000주 곱하기 12,000원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200만 원이 빠집니다. 200만 원을 빼주면 돼요. 이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5,0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은 6천만 원인데 빼기 200만 원 5,800만 원이 입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5,8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보통예금 차변에. 그러면 이제 대변이 뭐가 되느냐? 대변은 이 자본금, 우선 액면 금액은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5,000주 10,000원이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대변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죠. 자본 증가. 이건 대변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800만 원을 뭐로 기록해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대변의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대변입니다. 그게 800만 원. 자,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이 차변의 보통예금이 5,800이 되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이 대변의 자본금 5천만 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800만 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입력을 해봅시다. 10월 31일 세 번째 전표입니다. 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이 되겠고요. 5,800만 원이고요. 대변은 자본금 331번이 방향키로 쭉 가서 5천만 원. 또 대변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341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게 800만 원이에요. 예, 유상증자 시 분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전표의 여러 가지 기타 거래들을 유형 상사를 가지고 쭉 연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을 가지고 연습을 했고요. 이제 유형 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 연습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거래, 네, 매입 매출 전표를 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이고요.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개념 과목이 현금인 거 아시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랬어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도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는 그런 문제죠. 자, 정장 구두를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하셔가지고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 유형은 11번 유형을 해야 돼요. 11 유형이 11입니다. 자, 품명은 거기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정장 구두 수량 10 단가 17만원 거래처 코드는 미림 주식회사 미림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가 여기 빌 36524로 발행할 때는 비워둡니다. 비워두시고 분계는 자기합수표로 받은 것은 현금 분계예요. 1번 네, 그래서 입금전표 차변에 현금이 187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7만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분계 맞죠. 그리고 대변에 상품 매출 공급가액은 수익이 맞죠. 상품 매출 17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메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전체 메뉴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11월 1일을 입력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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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네. 앞에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그림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 누르고 확인.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료에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 확인.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닫고 매입 매출 전표까지 와서 조회해 보시면은 조금 전에 비워두고 간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까요? 11월 2일 겁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러면 이제 10월 20일 날 열흘 전에 미리 받았어요.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우리 선수금이었죠. 밑에 분계할 때 선수금 20만원 챙겨야 되겠고요. 잔액은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외상매출금이죠. 잔액은. 이 잔액은 외상매출금이 된다 이거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날짜는 11월 2일이니까요. 11월 2일로 고친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판매는 11번이에요. 11번 유형으로 입력하시고 분명히 이제 2개 이상이라서 위에 있는 복수거래 단추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등산화부터 입력합니다.
수량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 확인. 자, 이제 거래처 코드는 그리운으로 입력해 주시고 501번으로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선수금도 있었고 외상매출금도 있고 그럴 때는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혼합. 자, 대변만 완성이 됐어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20만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네, 맞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차변에 선수금 259번 20만원 부채 감소. 선수금 차변이면 부채 감소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말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금이 200만원 입력하고 탭키 눌러서 여기 혹시 거래처가 틀린 건 없는지 합계는 똑같은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거래처 보실 거 없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11월 2일부터 11월 2일로 줘야 합니다. 미전송된 거 보이죠? 체크하고 전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밑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가지고 로그인 누르고 그리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누르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고 확인. 네, 닫고 네, 여기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하면은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죠. 자, 다음은 318페이지요. 네, 2번 11월 3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3일 거래는 어떤 거래냐?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발급 전송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정리하고 분계는 외상 분계해 주면 되겠네요. 자, 11월 3일로 날짜 고치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그냥 상품 해야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모르니까 엔터 지나가고 공급가액 300만원 입력합니다. 네, 거래처명은 우리 상사에다가 판매했죠. 우리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전자입력. 전부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는 2번 외상분계. 네, 차변의 외상매출금 33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0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300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4일날 11월 4일이요. 동신사에다가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이에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자,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거래 11번이죠. 자, 11월 4일로 날짜 고칩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상품, 수량은 모르고 단가 모르고, 수량 모르고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50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혼합. 분계는 3번 혼합하시고, 자, 대변이 완성됐죠. 부가세의 수금하고 상품 매출.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101번 현금이 101번 현금이 50만원, 또 차변에 외상으로 했죠. 108번 외상 매출금 50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신사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차변에 합계 550, 대변에 합계 55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4일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요. 11월 5일 거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11월 5일 거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